예, 이제 오랜만에 그 제6회 오원자 주석 이제 네 번째인가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가이 이자 그랬어요. 그 가히 기이한 바가 되는 기이한 바 이 말이네요. 특이한 것이다 이 말이겠는데요. 대성이 이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성이 이제 현성이랑한테 도망을 가는 건데 그 도망가는 이제 그 쾌의 저 산지 밖에 초에서부터 막 설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앞에서 오일자 주석이네요. 그게. 그래서 대성이 이제 요 화보 이 보자네요. 보자. 그 화보를 참새로 번역을 했어요. 조그만 새죠. 새로 변해서 이제 날아간 건데 이제 이랑 신군하고 한참 싸우다가 그 밑을 바라보니까 자기 손오공의 부하들이 지금 막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이제 일단 피하고 보자고 그래가지고 대성이 이제 이랑 신군 앞에서 참새로 변해 갖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 나무 그 끝에 가지에 딱 달라붙어 있었는데 이제 쫓아온 이랑이 뭐 감히 근심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인데 그 부하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손오공이를 오는 거 못 봤냐? 못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봉황과 같은 눈을 떠가지고 이제 살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 끝에 있는 거를 이제 알아채고서 이제 걱정하지 않고 현출 자기의 본래 모습을 원래 이랑신군의 모습을 드러낸 다음에 이제 활을 다 챙겨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매로 변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스토리로 나왔는데 대저 음이 능이 주체적으로 양을 깎는다는 것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산지 밖에 오일자 선생님이 산지 밖에 초에서부터 계속 그 양을 깎아가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쫓아가는 이거는 이랑진군 소인이고 도망가는 이거는 지금 손오공이잖아요. 네, 손오공. 그래서 그 음이 능이 양을 깎는다는 것은 이로써 뭐냐면 이 깎는다는 것으로서 그 음양의 기가 사귀지 않는다는 거죠. 사귀면 깎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양은 음을 죽이는 거죠. 음과 양이 서로 다투는 거죠. 싸우는 거죠. 싸우지 않고 서로 사이가 좋으면 싸울 필요가 없죠. 서로 음양기가 조화를 이루면. 그래서 여기 말이죠. 만약에 음과 양이 기가 서로 사귄다면 음이 어찌 이건 이때는 어찌 안자예요. 어찌 그 얻겠는가 뭘 얻어요? 양을 깎음을 얻겠는가 하는 거죠. 음양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어째서 음이 양을 깎겠는가 서로 사귄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남자 여자가 비유한다면 서로 좋아할 때는 서로 좋아하잖아요. 서로 잘해주고 서로 잘해주고 서로 자주 만나서 즐거워하는데 이게 이제 부딪힐 때는 서로 죽이잖아요. 그래서 뭐 남자가 여자를 죽이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를 죽이기도 하고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묘한 거죠. 요 사랑이라는 게 음양의 작용이 묘한 거예요. 그 화보는 참새는 요 참새인데 손오공이 변한 참새인데 구애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냐면 용을 타거나 봉황을 타거나 탈가짜인데요. 봉황을 타거나 매 이게 이제 매응자잖아요. 새 중에 매나 요거는 그 갈까마귀라고 그랬네요. 갈까마귀와 더불어 모두 더불어 교훈한다는 거죠. 그 무리들과
이제 사귄다는 거예요. 이 참새는 싫어하지 않고. 여기 지금 교하고 불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참새는 다 이렇게 사귄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새하고도 모두 더불어 그 무리가 사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음과 양이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데를 따라서 아래 낮은 데로 이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퇴하면 물러나면 즉 가히 스스로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나아가면 이로써 가히 유의할 수 있다 행하는 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랑이 현성 이랑 진군이 어찌 감히 이게 롱자네요. 손에 잡을 수 있겠냐 참새를 못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잡질 못하니까 이 말이네요. 불롱하니까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서 이 말이에요. 이로써 탄타한다 그랬어요. 탄타 총알처럼 친다 총알을 쏘는 것처럼 이제 못 잡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매로변에서 이 참새를 갖다가 요 가지 끝에 붙어 있는 거 이제 매로변에 가서 공중에서 그냥 낚아채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본상을 나타낸 거는 여기 원문에 보면 서유기 번역본에 보면 이제 본래 모습을 나타내서 활을 이제 챙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화살하고 활을 챙기고 다시 매루변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 꽂으면서 지금 이 참새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음이 요 양을 깎는다는 거잖아요. 음지박양이잖아요. 음이 양을 깎는데 어디서 깎냐면 위에서 깎는다는 거죠. 매가 여기 참새가 여기 가지 끝에 있는데 위에서 매가 아래로 깎는 거죠. 그러니까 손오공은 위로 도망가려고 참새했는데 위에서 지금 매로 와서 공격을 하니까 위로 갈 수가 없고 또 아래로 이제 또 가요. 물이나 이런 데로 또 물고기나 이런 걸 변해서 도망가거든요. 이 말이고 그러나 박그거상 이 말이군요. 요건 무엇에서 위에서 그 박의 위에서 극하다 지극해지면 이 말이거든요. 산지박계가 요 위가 더 이제 이 양도 지극해지면 이 말이죠. 위에서 그러면은 곧 음으로 되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반대로 음으로 돌아간다. 곤내로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땅이잖아요. 곤은. 그래서 대성이 기회를 진척이라고 하는 말은 그 틈타서 이 말이거든요. 기회를 틈타서 이 말이에요. 기회를 틈타서 그래서 지금 이 현성이랑이 아까 본상을 나타내서 화살하고 활을 챙겨가지고 이제 위에서 매루했는데 그 또 도망가니까 이제 아마 화살로 쏜 거예요. 여기 지금 원문을 많이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오일자 선생님은 자세하게 주석을 붙였잖아요. 근데 오원전 선생님은 이제 그걸 내가 중복해서 할 필요 없으니까 건너뛰셨네요. 근데 나중에 그 화살에 맞아요. 발에.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이제 대굴대굴 하다가 기회를 틈타서 요 기회를 틈타가지고 진짜 가요. 낭하 산에 요 벼랑이거든요. 산 벼랑 아래로 이제 떨어진 거죠. 요건 물 흐를 곤인데 위에서 밑으로 흐르니까 산 벼랑에서 밑으로 대굴대굴 굴을 넣어서 도망가는 거죠. 손오공이.
그래가지고 뭘 변작했냐면 토지묘를 변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원자 선생님은 그 중간에 여러 가지로 변신을 했거든요. 초요, 이요, 삼요, 사요, 오요까지 계속 서로 변신을 하면서 싸운 걸 다 줄여서 맨 마지막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네요. 그 줄여서. 그 오이재 선생님이 하신 걸 뭐 다시 중복하지 않고. 그래서 토지묘로 변해가지고 대굴대굴 떨어져가지고 이 사당으로 이렇게 변한 거죠. 토지묘 사당으로. 그래서 박괴가 변해서 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요것이 변하면 곤괴가 되잖아요. 네, 곤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당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사당에 이제 문도 있고 이런 사당 토지묘로 됐는데 요 꼬리 미파는 꼬리거든요. 원숭이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는 뭐로 변했냐면은 사당으로 지금 변했는데 그 깃발로 변했어요. 깃대. 그래서 맨 뒤에 꼬리가 이렇게 깃대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당 뒤에 있게 했다는 거죠. 깃발로 변해가지고 꼬리가.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대로 산지박이 지극해지면 곤괴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곤괴로 되면은 정하기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핵심도 되고. 그러니까 이 원형이정에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겨울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음이죠. 음을 상징하죠. 근데 그 겨울이 되면 다시 양기가 발생해서 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하기원이라는 말이 앞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일양이 요 하나의 양이 다시 돌아와 회복이 돼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어찌 아니겠는가 뭐냐면요 질문을 했잖아요. 어찌 아니겠는가 미파가 꼬리잖아요. 꼬리가 요 사당 뒤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요 고니직계가 사당인데 사당으로 변한 건데 여기 일양이 생겼으니까 정화기원에서 요 일양이 바로 요 꼬리라고 본 거예요. 오일자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오원자 선생님은 그렇게 이제 보셨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당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쫓아온 일양 진군이 이걸 보더니 이 꼬리 있는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꼬리 뒤에 그 깃발 사당 뒤에 깃발이 있는 그런 거는 못 봤기 때문에 이건 손오공이 이렇게 변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혼자 말하는 거예요. 이랑 진군이 하고자 했다는 거죠. 요 창문을 그냥 창문이 이제 손오공의 눈이 변한 거잖아요. 그걸 짓밟아 버리고 창문을 그냥 짓밟아 버리고 주먹으로 쳐서 날리고 문짝은 이 손오공이 이빨이 변해서 문짝이 된 걸 발로 그냥 다 발로 차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말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랑진구는 소인이잖아요. 이 산지 밖에 계속 양을 쫓아가는 음인 소인이잖아요. 그래서 요 사당묘가 요게 사당묘거든요. 요거를 요 오두막집인데 요 오두막려자잖아요. 이거를 그냥 다 깎아 먹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손오공 양이고 지금 이랑진구는 음인데 음과 양이 지금 사귀질 않고 싸우잖아요. 싸우니까는 이제 이게 추격해서 이걸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지밖에 육효에 소인은 이 집을 갖다 다 깎아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고 군자는 이 오두막 집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손오공이 계속 도망 다니다가 새 같은 종류로 변해서 위로 날아가면 이랑진군이 더 큰 새로 변해가지고 위에서 못 가게 쪼고,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뱀으로도 변하고 이러는데 또 와서 또 밑에서 또 공격을 하고요. 그러니까 위로도 도망가지 못하고 아래로도 도망가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요 남아있는 한 양이 오두막집이다 이 말이죠. 이 쾌사에 이 리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어를 거기밖에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근데 소인은 이 지금 이 마지막 남은 이 오두막집을 때려 부시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손오공은 이걸 보존하려고 지금 그래서 군자는 이걸 얻고 소인은 이걸 깨부시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여태까지 말하는 지금 이 스토리가 온 거거든요. 여기서 일양이 희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삼지박이 요 상황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삼지박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이 요 오두막집을 다 깎아버리고서 없애보려고 하는 것은 뭘 하고자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요 남은 양을 다 깎으려고 그러는 거죠. 깎아서 다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주 없애버리려는 거죠.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소위는 이것은 바로 스스로 깃 덮을 복장가요? 그 덮어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스스로 그 롤을 그 오두막집을 다 깎아서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소인이 현성이랑이라고 보지만 우리 거의 일반 사람들이 다 소인이거든요. 군자가 못 되고 도를 통한 게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 군자는 순위지지하고 이 소인은 이 양을 깎아 먹는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전부 소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지금 이 스스로 그 오두막집을 깎아버리는 거고 그 양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오공 대성은 이 말이죠. 은신법을 사용해서 이 말이거든요. 이걸 발로 차고 창틀을 다 꿰마 부신다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냥 발로 차면 창틀이 부서지고 또 문을 다 차버리면 이빨이 다 부서지잖아요. 깜짝 놀라서 이제 또 은신법을 사용해서 어디로 가냐면 관광구, 이건 어기잖아요. 그 쫓아오는 이랑진군의 그 사람의 고향인 그 관광그라는 그 나루토 어기에 글로 가가지고 현성이랑의 그 모습으로 변신을 했다는 거죠. 그 스토리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랑군의 그 사당으로 들어갔어요. 사당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찰한다는 것은 그 점검해서 살핀다는 거거든요. 뭐를요? 이랑진군의 향화지 유래야 그랬어요. 향불을 피는 그 원인 유래를 살핀다고 그랬거든요. 사당 그 이랑진군의 그 사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손오공이 이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가만 보니까 여기 근무하는 신들이 이제 장불 가져와서 그 손오공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뭐 가져오고 누가 뭐 고기 가져오고 제사 지내려면 그 제사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제사 지내는 물건이. 이제 그런 걸 살폈다는 거죠. 그래서 점찰했다는 거는 점검해서 살폈다는 거죠. 장부를. 그러니까 이랑진군이
향화지 유래라고 하는 거는 일왕진군도 자기 묘가 사당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당을 꾸미는가, 향불 피워가지고 뭘 하는가 했더니 그 내막을 보니까 전부 그 재물의 욕심, 그 재물의 욕심이 있다는 걸 이제 표현하려고 했어요. 앞에 그 오일자 선생님도 그런 스타일로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랑진군이 바야흐로 하고자 했잖아요. 뭐냐면 아까 손의 그 사당, 손오공의 묘를 깎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 백길로 차가지고 창틀이고 문이고 다 부수려고 했는데 손오공이 변신을 해가지고 뭐냐면 그 점거했다는 거죠. 대성이 이제 뒤이어서 곧 점거했어요. 양씨의 그 묘 사당을 점거했는데 이 양씨는 일왕진군의 어머니잖아요. 네, 그 양씨의 묘나 같은 거죠. 그걸 점거를 했잖아요. 이로써 바로 안다는 거죠. 손오공의 묘가 사당이 곧 양씨의 사당이다 이 말이잖아요. 곧 그래서 그게 이제 손오공이 일왕진군의 묘 사당을 자기 이게 내 거다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손오공의 묘를 지금 박하는 것은 일왕진군이 계속 의미 잘해가지고 손오공 묘를 그 부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 어머니의 그 사당 묘를 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손오공을 죽이는 게 자기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오공이 이제 그 사당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장부 보고 이러고 있는데 현성이랑 진군이 이제 그 정체를 알아서 뒤쫓아왔잖아요. 뒤쫓아오니까는 손오공이 양씨로 변해가지고 앉아있는데 또 입구에서 들어오니까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둘이니까 놀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서로 맞부딪힌 거잖아요. 얼굴이 똑같아서. 그러니까 손오공이 말하기를 일왕진군은 불소양하라,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소리칠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시끄러울 양자, 그렇게 소리칠 필요 없다. 이 지금 사당 묘우는 이미 이 손씨의 성으로 됐다, 내 것으로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된 게 원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탑탑천왕이 처음에 그 저기 일왕진군하고 얘기할 때 하늘은 비오더라, 사방은 다 이 저 수렴동을 포위하지만 하늘은 비오더라는데 하늘에서 당신은 요기를 비춰보는 조여경으로 비춰라. 이게 이 손오공이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손시묘로 일왕진군 묘로 도망갔는데 뒤쫓아가던 일왕진군이 손씨가 손오공이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탑다천왕한테 물으니까 탑당천왕이 지금 손오공이 네 모습으로 변해서 니네 사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 탑탑전왕이 조여경으로 보니까 보고서 알아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고지해줬다는 거예요. 일왕진군한테. 여기 이제 원문에 나와요. 이로써 분명하게 알린다 이 말이에요. 학인에게, 공부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니 뭐냐면 불사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양이 다 깎여서 깎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양으로 하여금 다 깎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 양이 다 깎이긴 하지만 완전히 깎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양을 머물게 한다는 거죠. 요게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순음이라도
순음에서 이제 일양이 생기는데 요 일양이 이 속에서 자라요. 조금씩 자라가지고 딱 일양이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우주 법칙이. 만약에 이게 완전히 100% 스님이라고 그러면은 양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지구는 다 정지죠. 우주는 정지하는 거죠. 그 미양 약한 양들이 여기서 자라면서 툭 이제 이게 튀어 나와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양을 머물게 해서 여기 다 깎이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순이지지하면 이 말이죠. 요거는 순이잖아요. 음이니까. 산은 멈추니까 지잖아요. 순이지지하해서 이로써 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대단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근본을 삼는 것일 뿐이다 이랬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그래서 산지밖에 처한 상황에서는 이 음을 잘 관찰을 해서 그 음이 쳐들어오는 걸 깎아먹는 걸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찰하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양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보존하려니까는 아까 사당이나 오두막이 필요한 거잖아요. 오두막까지 다 때려버려 버리면 이제 그 양이 남아있죠. 보존이 안 되잖아요, 양이.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제 그 의미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산지박이라고 하는 게 수행하는 사람의 지금 이 학인에게는 어떤 상태인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사람은 이게 양이 생겼다가 그게 이르면 다시 또 줄어들고 많이 반복해요. 그게 하나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그 박지 그 단전에 말하기를 박해에 순이지지는 관상야라고 그랬어요. 상을 살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순이지지에서는 이 딱 깎아 먹으니까 양이 존재하려면 이 잘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자 소인은 말고 군자는 이 말이죠. 오히려 소식과 영어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중시한다, 숭상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숭상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늘의 운행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요거 이제 주석이 그 말이거든요. 늘고 줄고 늘고 차고 기움을 중시하면 상하면 이 말이 이게 하늘의 운행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대체로 하늘의 도를 살핀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를 살피고 다시 모름지기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운행하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하늘의 운행하는 그 선천진일지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천진일지기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군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소인은 그냥 선천진일지기가 하는 자연의 법칙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생로병사로. 그러니까 선천진일지기조차도 그걸 붙잡아서 그걸 거역을 하고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설이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신서들이 발견한 원리예요. 그리고 수행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도를 이루신 거거든요. 만약에 공관에서 아까 관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을 살핀다고 그랬는데 헛되게 살펴서 이 말이잖아요. 살픈 것이 헛되다면 이 말이에요. 그럼 행하지를 못하잖아요. 하늘의 운행을 붙잡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박이 다시 지뢰보기로 변하잖아요. 지뢰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이 또 이게 다 또 반대로 되면 이제 복의 반대가 이게 뒤집어지면 이게 전부 양으로 되고 요거는 음으로 되니까 또 천풍구가 되잖아요. 천풍구가 되면 국회가 다시 뭐가 되냐면 이게 다 깎아먹으니까 또 산지박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 소인들은 공관이 불행하니까 그냥 왜 못하냐면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세속 살기 바쁘고 뭐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뭐 명예, 돈, 뭐 여자, 자식 뭐 다 그런 대로 신경 쓰지 이걸 살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택계는 비계가 되고 비계는 또 태가 돼요. 그러니까 택계가 됐다가 또 빚게 되고 반복하니까 그게 역사고 인간이 거기에 휩쓸려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천지기는 하늘에 운행하는 그 길을 어떻게 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굴복시켜서 거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주역에 거의 다 지금 캐로 설명하는 게 이 선천지기를 어떻게 내가 굴복시켜서 내가 그리고 복자를 썼잖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선천기를 굴복시킨다 이렇게 하고 몽글 복자를 쓰질 않고요. 굴복할 기자를 써요. 또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선천제기를 또 응결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뭉치겠는가 여의주 금단을 만들겠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아주 그 핵심적인 거예요. 선천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지를 운행하는 사시사철 모든 거 그 바탕에는 이 선천지기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지기가 빠진 데가 없어요. 다 그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노자님이 쓰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뭘 쓰질 않았어요? 관자재보살의 정병. 그 관자재보살님이 관음대사께서 그 이런 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감로를 담아놓은 병. 이거를 이제 손오공을 던져서 맞춰서 사로잡으려고 그랬는데 그 관님이 정병을 이용해서 손오공을 사로잡을데 돕는 것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정병을 쓰지 않고 금강탁으로 태상로군이 금강탁을 팔뚝에 이렇게 껴 있거든요. 둥근 고리 모양 금강탁으로서 굴복시켜서 손오공을 거두는 것이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면 왜 정병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무의지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의법 대도 정병은. 근데 금강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정한 유의지도가 된다를 말한다. 중과 정은 이제 중은 이하고 오효잖아요. 정은 양이 양자리, 음이 음자리 있을 때 이제 정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유의지도라야 이제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요 중과 정이잖아요. 중하고 정. 그 중이 소위 모든 물건을 요거는 이제 투자거든요. 외투. 우리가 외투를 입어라 할 때 몸에다 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이라야만 그런 까닭에 모든 만물을 덮을 수 있고 이 말이에요. 중이라야. 아까 요 중자가 나와죠. 오직 그것이 정이라야. 요 정자가 나오네. 가히 이로써 조만방신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조만방신이라는 게 이제 서두르고 늦다 이거는 건데 이 몸을 방비한다 이랬어요. 몸의 재앙을 방비한다. 조는 이게 일찍이고 이건 늦게 늦는 거거든요. 조만으로서 몸을 방비한다 이렇게 써 있네요. 대개 금달의 도는
청정한 것으로서 바탕을 삼는다. 지금 정병이 청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채로 삼고 중과 정으로서 용을 삼는다. 그 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자님이 이제 금강탁을 팔뚝에서 빼내가지고 그거를 던져요. 남천문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이 말이거든요. 그 내던질 관자 한번 내던진다 이거죠. 던졌다는 거죠. 야구 투수 모양 공을 던진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손오공의 그 머리 백괴 부분에 그 천령계라고 하는 그 혈자리에 이렇게 맞춘 거죠. 중앙에 딱 맞췄다는 거예요. 쳐서 요 중자는 맞추다는 거예요. 던져서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걸 맞고 정신이 아짜 해가지고 요 일교는 요 발족에 발이 교차됐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두 발이 어긋났다는 거예요. 교차돼가지고 엎어졌다는 거거든요. 발을 잊어먹었다는 게 이제 정신을 놨으니까 발이 엎어진 거죠. 그걸 맞고 정신이 깜짝 놀라서 그냥 놀랐는데 발이 교차돼가지고 넘어져 버린 거죠. 그것이 이제 집중정일, 중을 가지고 정일하다. 이거 많이 나오는 건데 유정유일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진공이면서 묘유를 머금고 묘유이면서 진공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선천지기를 굴복시켜서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손오공이 금기를 상징하잖아요. 금수를. 이게 이제 선천기거든요. 선천지기를 상징하는 게 이제 손오공이에요. 손오공. 어떤 사람은 뭐 손오공이 마음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선천진일직이다. 그러니까 선천연기가 자연이 날아서 달아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손오공이 이제 엎어져서 넘어졌으니까 그래 붙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잡은 거잖아요. 선천지기를 붙잡아서 내 것으로 포획을 한 거잖아요.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지금 전개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오공이 넘어지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뭘 또 당하냐면 일왕진군에 그 부하들이 요 셋에 조그만 개가 있어요. 사냥개. 사냥개가 넓적다리 넓적다리죠 요게요. 넓적다리죠. 를 갖다가 한 입으로 그냥 물어버렸어요. 조했다는 게 이제 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이 이제 못 일어나니까 일어나려다가 또 휘청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일어나려다 발이 또 어그러져서. 그러니까 양이 지극해지면 마땅히 음으로서 이어져야 된다 그랬거든요. 요 말이 또 중요한 거네. 요 산지박에 요 군자는 이 음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일왕진군하고는 계속 여기서 이 음양이 싸우는 구조로 돼 있지만 나중에 요 순위지지 해가지고 요 남은 양이 음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때는 음양이 서로 사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이 양을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지뢰복으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양이 지극해지면 마땅히 음으로써 접한다는 거죠. 음접해야 된다는 거죠. 요 말이 그래서 또 엎어져 가지고 땅에 있게 되는 거죠. 물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기어서 일어나려고 땅을 기어다닐 파자 아니? 그래도 일어나지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원문에. 그래서 요거는 박으로 말미암아 복이 된다, 복했다는 거죠. 지뢰복게. 그래서 요 뿌리로 돌아가 다시 명을 회복했다, 지뢰복이라는 거예요. 요 뿌리가 요 밑에잖아요. 뿌리로 돌아가 요 양이 다시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손오공을 완전히 붙잡은 게.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질 못하니까 일왕진군의 그 부하 칠성이 7명의 성인이 성자가 이 말이에요. 이건 옹유했다, 잡아가지고 안주시켰다 이 말이네요. 눌러서 멈추게 했다. 꽉 붙잡아가지고 7명이요, 손오공을. 즉 그래가지고 장차 그 밧줄로 묶었다 이 말이에요. 호승줄로 단단히 묶고 밧줄 넣어서 단단히 묶고 이 말이에요. 사하게 했다는 거죠. 뭐냐면 요 갈고리로 된 칼이 있어요. 그걸로 꿰뚫어 버렸어요. 비파고를, 손오공의 비파고를. 그러니까 소 같은 거 고기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빼쭈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다가 소고기를 찔러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놨잖아요. 요 갈고리 같은 그 칼 같은 걸로 비파고를 갖다가 뚫어 꿰뚫었다는 거죠. 어깨에서부터 넓적 그 갈비뼈 있는 데까지 뚫어서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변화수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뭐로 변해서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은 이제 박해를 취한 건데, 박해의 뜻을 취한 건데, 무슨 뜻이냐면은 그 순에서 멈추게 하는, 따라주면서 멈추게 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 이랬어. 의미가. 오호라, 처음에는 이 말이에요. 가짜 음이 진양을 깎았다 이랬어요. 산지박이니까. 이 음과 양인데, 이게 음과 양인데요. 음이 양을 돕고 양이 음이 도우면 이 음도 좋은 진양이 돼요. 좋은 음이 되고 좋은 양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서로 협조하는 거죠. 음양이 서로. 남자 여자가 서로 부부가 협조하는 상이지만 처음에는 이거는 가짜 음이잖아요. 가짜 음은 참된 양을 깎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이미 음의 도움을 빌려서 양을 굴복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가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짜를 얻지 않은 것이다. 즉 그 부득기가라는 거죠. 그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음을 빌려서 양을 굴복을 시켰다 이 말인데요. 양을 굴복시켰다는 거는 지금 손오공을 굴복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일왕진군은, 이렇게 쫓아가는 일왕진군은 소인인 가짜잖아요. 근데 지금 요 음을 도왔다는 거는 그 태상 노군의 그 금강탁이 이 가짜 일왕진군을 도와서 지금 양인 손오공을 굴복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금강탁이 있기 때문에 요 일왕진군이 가짜가 안 되고 대로 손오공을 돕는 격이 되는 거죠. 그 표현이 지금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그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즉 참된 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을 얻지 않으면 거짓은 제거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참이라는 게 지금 이 금강탁이잖아요. 그래서 금강탁이 손오공을 맞춰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소인인 일왕진군의 그 변화는 그 가짜음이기 때문에 가짜음으로써 참된 걸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요거는 기를 따르는 거잖아요. 선천진일지기를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대성이 변화한 것은 참된 걸 자기 속에 감추고 일부러 거짓을 따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법이 역의 법을 쓴 거라는 거죠. 역의 법. 일왕진군은 순의 법을 쓴 거고, 순하고 역이 여기서 나오죠. 불능 못한다는 거잖아요. 신관과 대관을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즉 어떻게 되냐면 진이 가짜에 제압되는 바가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음양소식에서 깎아먹는 걸 갖다가 요 관상 살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요 깎아먹는 상을 살펴야 된다고 그러는데 소인은 못 살피잖아요. 근데 이 관자재 관음대사께서는 신관대관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못하는 자는 이게 참이 거짓에 제압되는 바가 돼서 마침내 진도 마침내 거짓이 이룬다 이거예요.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진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능히 신관대관하는 자는 이 거짓이 진에 화하는 바가 돼요. 진이 주체가 돼서 거짓을 변화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거짓도 또한 진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현성일왕 진군이 비록 죄인들의 괴수지만 이 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음이잖아요. 괴수지만 가짜인데 진에게 태상노군에게 그 금강탁을 빌려서 이제 변화됐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 두목이지만 역시 공의 수예요. 첫 번째 공을 이제 그 선천기인 손오공을 잡는데 첫 번째 공을 가진 자라는 거죠. 공의 첫 번째라는 거죠. 요 말이 이제 요 핵심이거든요. 요 음양 변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깊이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이제 조금 더 진실에 다가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네요. 고로 천신들이 모두예요. 말하기를 이것은 그 현성 일왕 진군 소송의 공입니다. 이렇게 공이라고 그랬는데 일왕은 말하기를 내가 어찌 공이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왕진군이 악인 죄인의 개수지만 역시 공의 머리라는 게 이런 그 손오공의 그 소위 스토리를 그렇게 이제 역의 배역을 그렇게 맡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그 복합적인 그 의미가 깔려 있어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이 주석을 보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이제 감이 와닿네요. 그래서 즉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제강에서 말하는 소송 일왕 진군 소송이 위력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 위력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소송이 그 때를 따라 베풀었다는 거라는 거거든요. 산지 밖에 그 이 우주 기운 작용이 산지 밖에 요 때에 요게 이 음이니까 순시잖아요. 순시에 따라서 위력을 베푸는 거죠. 양을 깎아먹는 양하고 싸우는 추적하는 그런 위력을 베푼 것이고 손오공 대성은 맞아 어떻게 이르렀냐면 항복을 당하게 이르렀잖아요. 노자님의 금강탁을 맞고
항복을 지금 꼼짝없이 묶임을 당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대성도 그 때를 따라서 멈추는 거다 이 말이에요. 멈췄다는 거죠. 멈췄다는 게 붙잡혔다는 거잖아요. 그 소송하고 예, 지금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6회 편중에서 한 1000여 원 말이 한 1000여 정도의 말이 나왔는데 영역설례했다는 거죠. 분명하고 분명하게 말한 것이 모두 돌아간다. 어디로? 순위지지한다는 이 한 구절로 이르게 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순위지지라고 하는 거는 산지박이잖아요. 여러분도 이걸 이제 더 깊이 이제 연구하시려면 산지박계를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일자 그분하고 오원자 선생님이 순위지지 산지박계 설명하는 것은 딴 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없어요. 아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순위지지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그 묘용은 이지 용어 환단 요 한 구절로서 환단 단을 돌아오게 하는데도 쓰고 또 단을 환단을 맺는데도 요 순위지지 원리를 쓴다는 거예요. 환단해 가지고 환단을 이제 맺는 거 소약 같은 걸 만드는데도 쓰고 또 이로써 대단을 하는데도 쓰고 대단을 모이게 하는 엉기게 하는데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단과 대단이 모두 지금 이것에 의지해서 이것은 뭐냐면 순위지죠. 그래서 성취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이제 환단하고 대단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환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거기에 쓰는 지금 비밀이 순위지지라는 이 한 구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서 살핀 것이 이곳에 이르면 이 말이에요. 산지 밖에 이르면 즉 도노원통한다 이 말이죠. 원만하게 통하는 도노해서 원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둥글게 통한다는 거예요. 환하게 통한다. 그리고 하나의 그 신령한 묘유는 이 말이죠. 일령묘유 했네요. 일령묘유. 선천의 기는 허무한 데로부터 이 말이에요. 와서 선천기 허무중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6회에서 선원 구장춘 지님께서는 하나의 뜻으로 이 순위지지한다는 이런 뜻으로 쌍관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순과 역도 아울러 그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말한 게 아니다. 뭐냐? 그 순행지도만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역행지도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순과 역을 함께 썼기 때문에 순행지도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능히 이번 6회에서 이 말이에요. 오득철 투철이에요. 깨달아 얻은 것이 투철해진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와 외에 그 두 가지 일을 가히 그 대부분 대반이라고 하는 건 그 대부분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단 외단에 그 두 가지 일을 거의 대부분 얻을 것이다. 그 육회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비밀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 가운데서 이제 결론지어 말하기를 대관의 이 말이잖아요. 대관은 지금 이 관이니까 풍지 관계거든요. 대관은 요 신관과 대관 이 말이에요. 두 가지거든요.
대관에 만약에 다시 신이 나타난다면 이 말이죠. 신관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비계나 지천대계에 차고 비어지는 것이 이 말이에요. 어찌 줌자예요. 어찌 속일 만자예요. 속임 당하게 되는 것을 얻겠느냐 이 말이죠. 대관과 신관이 자기 안에서 나타난다면, 살피는 게 나타난다면 비태영어에서 어찌 내가 속임을 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속임을 얻겠는가. 근데 일반인들은 대관 신관이 이게 없기 때문에 전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행의 법만 따라서 그냥 사는 거고, 이런 대관이나 신관을 이제 살피는 사람은 역행을 하는 거죠. 순행뿐 아니라 역행하는 것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를 쓰고 수시로 때때로 용육을 겸한다 이랬어요. 그 주역의 건공캐가 용구하고 용육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집중 정이라 해서 영단을 맺는다 이랬어요. 집중정일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유정유일 윤지겁중할 때 그 결이거든요. 이번 6회는 좀 길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데 이제 제가 조금 완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보고 또 보고 자꾸 이렇게 그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이제 다가올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틈틈이 들어요. 들어도 또 재밌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를.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제가 다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듣다 보면 또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대관, 신관, 뭐 영어 이런 게 전부 깊은 뜻이 있어갖고 거기 깊이 자기가 깨친다면 나머지 것도 다 꿰뚫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보고 생각하고 또 이해하려고 함으로써 이제 자기 자신이 발전하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더 깊이 이제 또 조명해지고 다른 측면에서 또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뭔가 이렇게 도노원통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일단 감사합니다. 다음에 7회에서 뵙겠습니다.